안녕하십니까. 글쓰기, 말하기,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청국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청국장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다 먹어봤죠? 저는 청국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냄새가 좀 특이할까? 이런 게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청국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청국장에 보리밥을 먹는다든지. 자, 이 청국장을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을 두 가지의 사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자, 한 번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 청국장이라고 제가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은 청국장에 대해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도 청국장을 먹어보지 못한 외국인 4명에게 아무 설명 없이 청국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아마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앞에 이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청국장을 바상을 탁 차려놓고 외국인 4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청국장은 북한의 둔만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인들은 발효된 콩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부터였다. 한국인들은 단백질 영양소를 이 발효된 콩으로부터 섭취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의 효능과 유래에 대해서 설명한 뒤 청국장찌개의 냄새를 맡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사항에서는 아무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에게 먹어봐라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 전통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국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먹어봐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외국인들한테는 거의 달갑지 않는 냄새겠죠.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세 번째 사항은 만약에 이 청국장을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수명도 한 10년 연장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피부 좋아지고 10년 연장된다면 드시겠죠. 외국인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냄새가 나는 청국장이지만 그래도 먹는 것. 그러면 이 청국장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게끔 만드느냐 하는 의미 개념을 줄 수 있겠죠. 자, 말하는 하자의 입장,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전달했는지. 자, 청국장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옛날에는 산수였죠. 근데 지금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학이냐면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인문학적 분야를 넘어 광고라든지 경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도 상상력의 시작에서 창의적인 작품으로 기결될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고 있죠. 광고 옛날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광고를 하는 내용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는 텔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오래된 방식입니다. 어머니의 눈겨운 시집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이해하기도 하고, 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을의 인상적인 기억들을 또 많이 있죠. 옛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건성징악의 교육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힘이 있다. 어떤 힘이냐? 이야기는 정보와 지식의 정서와 감동을 입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이해가 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특별하게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스토리텔링에서 텔링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같은 이야기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입담이나 기억력, 전성, 집단의 필요나 의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버전의 이야기로 가색되어 스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스토리텔링은 같은 스토리라도 어떤 매체에 담느냐에 따라 감동과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매체라는 것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뮤지컬, 잡지, 애니메이션, 소설, 동화, 연극, 강국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특정 매체에 담기 위해서는 그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각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PC 게임인 툼 레이더를 영화로 한번 만든 적이 있죠. 주인공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라라 크로프트 역할을 한 안젤라 졸리가 맡았습니다. 안젤라 졸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게임과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에 각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게임 스토리가 영화의 스토리로 그대로 옮겨지는 바람에 그 주인공인 아름다운 안젤리나 졸리는 근육질과 단순함을 지닌 여전사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게임에서는 복잡한 성격이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으로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영화에서는 상영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의 모습을 통해 관객은 긴장을 갖고 즐기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항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진이 이야기는 조선 시대 후기 야담집에 있었죠. 야담에 실려 전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우리는 항진이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기억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 항진이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광고, 뮤지컬, 설 등으로 각색되어 새롭게 대중에게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야담에 실린 항진의 이야기를 보면 영화에 맞도록 각색하게 되면 영화 스토리텔링이 되고, 드라마에 맞게끔 각색하게 되면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는 항진의 스토리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스토리 매체 성격에 맞도록 각색하는 것이 텔링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스토리텔링이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 지식 정보와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느냐,
어떻게 공감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중이 기억하고 공감할 때 지식과 정보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드림 캐스팅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통해 꿈에 담아낼 때 지식과 정보나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도 스토리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 추세이죠. 이는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 담아서 전달했을 때 잘 이해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취업 면접이 필요한 자기 속에서도 자신의 스토리는 짧지만 구체적으로 담아야 면접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설이나 역사적 인물 스토리를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 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링하는 방법은 어떠느냐?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각색을 하죠. 그럼 각색을 할 때는 트렌드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대중의 욕구도 반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각색을 해라. 그러면 매체의 성격에 각색하려면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는 원소스라고 합니다. 원소스를 다양한 매체에 담아내는 것을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게 되겠죠. OSMU. 하나의 스토리를 30초짜리 광고로 만들 수도 있고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55부작 드라마나 수백 페이지 소설, 수십 페이지 동화로도 만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스토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 주체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로 변형하는 것을 OSMU라고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특정 매체에 맞도록 변형할 때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2번 방영되는 50부작인 드라마의 경우 긴 호흡으로 가야 하므로 재미를 줄 수 있는 조연들 뿐만 아니고 사소한 에피소드를 잘 배치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이 성공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인공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놓인 어려움이나 역경의 난이도를 고려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하기도 하죠. 또한 다음 주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엔딩 장면에 반전의 의미 암시하는 장면 넣기도 하죠. 드라마는 리모컨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채널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재미와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스토리텔링에 앞서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필요합니다. 트렌드는 3년에서 5년 사이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당대 사회를 드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당대 사회를 드러내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에 반영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유행했죠.
했었다면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는 힐링입니다. 트렌드는 당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요구이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려면 트렌드를 스토리텔링에 녹여내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 자, 아무리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 광고라 할지라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의 욕구나 욕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색을 해야 합니다. 항진이 스토리를 만든 영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드라마는 성공했습니다. 왜? 항진이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항진이가 조선시대 여인이 지내야 할 순정이나 운명적인 덕목을 거부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과 삶을 자유롭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캐릭터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영화 항진이는 북한 작가 홍석중의 소설 항진이를 그대로 토대로 만든 영화이다 보니 우리 현실과 맞지 않게 각색되어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드라마의 항진이는 소설가 김탁한의 작품을 토대로 만들었고 예인으로서의 치열한 삶이라든지 멘토와 텐트의 관계 등을 담아 항진이의 고유한 캐릭터를 잘 살려냈기 때문에 아마 성공을 했었을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왕의 남자, 강의, 반지 제왕, 해리포터, 드라마로서는 대장금, 서동요,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오세암, 구원몽, 바당을 나온 암탉 등, 또 광고는 마닐라 멀로의 페라가모의 구두, 에비앙 등. 지역 축제로서는 아주 많이 있죠. 함양에 나비축제도 있고, 춘천에 마임축제도 있고, 목포에는 해양축제도 있고, 진해에는 군항제가 있고, 모주 반딧불 축제도 있고, 제주 탐라 문화제도 있고, 보령 머드 축제도 있고, 백제 문화제도 있고요. 양산에는 항산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태계 이항의 공지의 전설이 춘천 마임축제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퇴계 이황이 춘천에서 지낼 때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루는 강아지가 들어와서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이황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귀동냥하였다. 이황은 배우려는 강아지가 기특하여 끼니 때마다 밥과 반찬을 덜어주었다. 3년이 지나자 강아지가 사라졌다. 며칠 후 초림동이가 이황을 찾아와 자신이 용왕의 아들인데 학업을 게을리하여 아버지가 이황의 집 마루 밑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초립동이는 용왕이 이황을 모셔오라 했다면서 용궁으로 안내하였다. 용궁에서 용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이황에게 용왕이 집 한 오라기를 주던서 잘라서 반찬으로 먹되 머리부터 잘라 먹으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짚을 잘라 구운이 용궁에서 맛보았던 맛있는 물고기였다. 먹다 남은 집 끝을 개울에 넣었더니 수많은 고기가 되었다. 그 몰고기가 바로 공지어이다. 그 후로부터 그 개울을 공지천이라 불렀다. 예, 춘천에 가면요, 공지천이 있는데 그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게 공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춘천에는 마임축제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음에는 어떤 축제가 있느냐. 마임축제 스토리텔링. 우주에 사는 깨비들이 여행 중 블랙홀에 빠져 춘천에 떨어졌다. 우주선이 망가져 돌아갈 수 없게 된 깨비들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산다. 1년에 한 번 춘천에서 모여 우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깨비들이 모이는 날
화신이 쳐들어와 물에 도시춘 천의 수호신인 수신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데 이른바 아수라장이 벌어진다. 깨비들은 수신을 도와 화산을 가둔다. 깨비들의 도움이 고마운 수신은 공지천에 사는 공지역 9,999마리를 만들어 한마음으로 볼에 태우면 우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준다. 깨비들은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 공지어를 만들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돕는다. 수신은 감옥에 가둔 화신을 풀어주어 깨비들이 그불로 공지어를 태울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마음을 모으지 못한 깨비들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다음 일을 기약하며 흩어진다. 자, 춘천에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마임 축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러면 스토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종류는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과 여행을 하는 스토리텔링과 인포메이션,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스토리텔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터메인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것으로 디지털 영화라든지 디지털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디지털 방송, 디지털 출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 배치, 편집,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디지털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다큐멘터리, 디지털 자선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통한 행위 및 산업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 구성의 상상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편은 경험과 직접 본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상력 표현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어로서는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 허구로서는 신화, 전설, 문어에서는 수기, 전설 이런 등으로, 허구는 문헌, 설화나 동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 형태로서는 다큐멘터리, 재연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리포터, 허구로서는 만화,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영화 이런 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런 거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전해지는 순간 생명력을 얻어 온전한 자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겪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거리가 되며 주변의 여러 사람이 펼쳐 보이는 삶의 역경과 일화들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이야기거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고 모든 일들과 공유하는 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좀 더 흥미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야기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양한 성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스토리로 해서 이 마케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옛날에 붕세라는 아주 커다란 새가 살았어. 원래는 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였거든. 그런데 그 곤이라는 물고기가 머나먼 남쪽에 있는 남명이라는 바다로 가고 싶어 했어. 그런데 곤이라는 물고가로는 호수에 살았기 때문에 먼 바다로 갈 수 없었지. 그런데 남쪽 아름다운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어느 날 붕새로 변하게 되었어. 커다란 날개가 생겼고 거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남쪽 바다를 향해 날기 시작했어. 높은 산맥도 넘고 푸른 바다도 건너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어. 꿈꾸지 않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을 만난 거야. 자, 스토리를 붕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붕새가 이제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스토리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음 단계 한번 볼게요. 니즈 뭐냐? 아빠, 저 붕새처럼 꿈을 갖고 싶어요. 저도 붕새처럼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니즈를 애니메이션 스토리링을 만들었습니다. 물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봉쇄 여행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타켓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5살에서 7살 대상이고 아이들에게 신비한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 이름을 봉쇄라고 하였죠. 캐릭터 이미지는 국적이나 동양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봉쇄의 화려한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산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 봉쇄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에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회사는 캐릭터가 새겨진 옷, 문구, 광고, 인형 등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겠죠. 세계의 많은 어린이가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봉쇄를 기억하면서 봉쇄의 캐릭터가 새겨진 잠옷을 입고 잠들고 봉쇄의 캐릭터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게 되겠죠. 이상과 같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마케팅 산업까지 오게 되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